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74세 박순례 할머니는 고독 속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손자가 어린 시절 만들어준 낡은 종이 비행기 하나뿐. 그녀는 매일 창가에서 손자 김도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죠. 디지털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과연 손자는 화면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기다림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 가족의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는 감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유리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며 먼지 쌓인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강 안을 비춥니다. 이곳은 74세의 박순례 할머니가 35년 넘게 살아온 집으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순례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는 손때가 묻은 뜨개질 바구니가 놓여 있고 바구니 안에는 손자가 어린 시절 만들어준 작은 종이 비행기와 낡은 뜨개질 바늘이 어지럽게 들어 있습니다. 집 안에는 텔레비전은 작동하지 않는 낡은 모델로, 화면은 먼지로 덮여 있고 라디오는 간신히 신호를 잡아내며 희미한 옛 노래를 흘려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이곳은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바느질과 뜨개질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손재주가 있었지만 이제는 관절염과 노화로 인해 손이 떨려 바늘을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고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창문을 열고 마당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됩니다. 그 화분은 손자 김도윤이 어린 시절 심어준 국화로 이제는 꽃잎이 떨어졌지만 순례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화분 옆에는 손자가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이 담긴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그림은 색이 바래며 흐릿해졌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커피포트를 불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6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었고 동네 공원에서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유일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원은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고 순례 할머니는 그곳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누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공원도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고개를 파묻은 채 지나가는 이웃들은 이제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병을 오고 마을 축제에서는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따뜻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먼 과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기술이 당연해진 시대에 소외된 시니어 할머니의 기다림과 손자의 눈이 스마트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시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혀진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기술 너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집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오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 손자를 업고 논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웃었고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병을 오고 마을 축제에서는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은 먼 과거로만 남아있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장벽이 그녀와 손자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잃어버린 연결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창문 옆에 앉자 손자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준 작은 종이 비행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벗겨졌지만 그녀에게는 손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비행기를 만지며 손자의 눈이 스마트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손자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할머니, 나 또 업어줘 라며 웃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손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먼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잊혀진 연결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스마트폰 없는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진실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살짝 차가웠어요.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손이 떨려서 물을 엎지르고 말았지. 그래도 그 화분을 보니 도윤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차를 끓였는데 그 음악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뜨개질 바구니를 열어보니 도윤이가 만들어준 종이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걸 만지면서 웃음이 났지만 곧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듯 탁자 위에 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켜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박순례 할머니의 하루는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에 놓인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 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과거 바느질과 뜨개질로 단단했지만 이제는 관절염으로 인해 떨릴 뿐이었습니다. 뜨개질 바구니 안에는 손자 김도윤이 어린 시절 만들어준 종이 비행기가 들어있었고 그 비행기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밝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손자 도윤이 보내는 메시지는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었지만 그 작은 글자와 색색의 아이콘은 그녀에게는 해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화면이 꺼지거나 이상한 앱이 열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너무 늙었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공과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 들른 박순례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동화 기계 앞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처리해드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직접 처리해줘요. 하지만 직원은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들 앱 쓰신다며 기계 앞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화면에 뜨는 글자와 숫자는 그녀에게는 미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며 기계를 만지다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직원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누르셨네요. 다시 시작하세요. 무릎이 아파 겨우 온 은행에서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밀려 서둘러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세상이 자신을
점점 밀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 은행에 가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창구에서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해주던 직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기계 앞에서만 바빠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동네 슈퍼에 갔을 때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내려 했지만 직원이 모바일 결제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가방에서 잔돈을 찾아냈지만 직원은 짜증을 내며 다른 손님을 부르더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손자 김도윤은 이런 할머니의 고립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상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바빠 할머니와의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최신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 차 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충전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를 떠올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는 가족 간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고 각순례 할머니의 고독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옆에 앉자 손자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준 작은 종이 비행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벗겨졌지만 그녀에게는 손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비행기를 만지며 손자의 눈이 스마트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공원에 갔을 때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누던 벤치가 이제는 고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쓸모없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다가 창문 옆에 앉아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아, 너는 나를 잊은 걸까? 라며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회사에서 회의가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꼭 전화드릴게요. 손자 김도윤의 목소리는 바쁘고 성급했지만 그 뒤에는 미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어린 시절 그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손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 나랑 또 놀자. 라며 웃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먼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박순례 할머니는 병원 예약을 하러 갔던 날 더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앱으로 예약하셔야 해요. 현장 예약은 곧 종료돼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앱이라니. 그게 뭔가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하세요. 앱 설치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직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다른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 있었고, 무릎이 아파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기사조차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세요라며 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동전을 꺼내어 기사에게 건넸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현금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으로 걸어왔고 그 길은 그녀에게 끝없는 고독감을 안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잠갔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주 도윤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목소리보다 글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답장조차 못하게 되는 날이 늘어나자 결국 연락을 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 손자를 업고 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손자가 그녀에게 할머니, 나 또 업어줘. 라며 웃던 모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먼 과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할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를 거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병을 오고 마을 축제에서는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손자 김도윤은 이런 할머니의 고립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상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원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바빠 할머니와의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최신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 차 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충전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를 떠올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는 가족 간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고 각순례 할머니의 고독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옆에 앉자 손자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준 작은 종이 비행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벗겨졌지만 그녀에게는 손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우체국에 갔을 때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라며 종이 서류를 처리해 주지 않자 그녀는 한참을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자존심을 더 깊이 상하게 했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다가 창문 옆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오래된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종이 상자엔 도윤이 보물이라 적힌 메모지가 삐뚤하게 붙어 있었죠. 그 안엔 여러 장의 편지와 색바랜 사진, 유치원 때 만든 듯한 크레파스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도윤이 우주여행, 둥근 지구와 할머니 얼굴 위에 삐뚤빼뚤한 별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주에서도 최고예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우주여행도 보내줄게요. 우주까지도 그래.
우리 도윤이는 항상 말만은 멋있었지, 그러게. 벌써 그렇게 컸구나.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때 그 꼬마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춥게 다니지 마시고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전이 최고예요. 나중에 내가 진짜 어른 되면 할머니랑 꼭 같이 살 거예요. 사랑해요. 순례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려워도 방이 추워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삼킨 채 천천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때 그대로인데, 도윤이도 세상도 너무 멀리 가버렸어. 잠시 후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비행기를 조심스레 펴서 다시 접었습니다. 하얀 종이엔 어느새 눈물이 번져 구겨진 흔적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아주 짧은 궤적을 그리며 곧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날갯짓이 할머니에게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자 아직 살아있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며칠 후 순례 할머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했고 벤치 위에는 낙엽 몇 장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난히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목도리도 꽁꽁 감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공기는 차가웠고 햇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밀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고 노인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겨울바람에 실려 사라진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걷는 길, 지팡이 소리가 차가운 벽돌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공원 구석,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종이 비행기를 꺼냈습니다. 매번 다르게 접지만 오늘은 특별히 도윤이와 함께 만들던 두겹날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도윤이랑 같이 접은 거야. 하나, 둘, 셋. 날린 다음에 할머니 또 젖져요. 하면서 웃었지. 그녀는 비행기를 가슴 가까이 가져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종이 비행기를 하늘을 향해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높이 날지는 못했지만 나무 사이를 비집고 살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흔들리며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종이 비행기가 마치 손자 도윤에게 날아가는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순례 할머니는 혼자였지만 완전히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 마음을 종이 비행기에 담아 세상에 띄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순례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 앞 게시판에 붙은 전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초보 교실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는 글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전단은 색이 바랜 종이에 쓰여 있었고 글씨는 손으로 쓴 듯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저런 데 가서 뭐해. 젊은 애들한테 웃음거리만 될 거야. 라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되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처럼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이웃들이 웃으며 모여 있었습니다. 70대 박수님 어르신은 손이 떨리며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고, 65세 김영애 어르신은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고, 처음으로 할머니는 카카오톡 보내기를 해보았습니다. 작은 진동과 함께 손주 도윤에게 전송된 잘 지내니? 라는 메시지는 긴 어둠 속을 걷던 길 끝에 켜진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강사는 잘하셨어요, 할머니. 라며 격려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도윤이가 이걸 보면 놀랄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 몇 주 동안 그녀는 복지관에 꾸준히 다니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앱을 열지 못해 좌절했지만, 강사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자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도윤아, 나 이제 카톡 할 줄 알아. 잘 지내니? 할머니, 정말요? 대박이네요. 나중에 영상통화도 해봐요. 이 대화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노력을 알게 된 후 복지관에 찾아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너희가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가족의 연결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며 복지관은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어. 라며 감동을 나누었고,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하니까 기분이 새롭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집은 다시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그녀는 손수 뜨개질한 스카프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젊은 시절 춤을 추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저도 더 자주 찾아올게요. 이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시니어들의 고통을 보여주며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몇 주가 흐르고 박순례 할머니는 병원 예약도 할 줄 알게 되었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손자의 얼굴을 보며 이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익숙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세상과의 끈을 스스로 놓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마을 풍경을 보여주며 이곳에서 자란 나의 어린 시절을 너도 봤으면 좋겠다. 도윤아, 이게 내가 자란 마을이야. 옛날엔 여기서 축제를 하고 모두가 손을 잡고 춤췄어. 너도 그때를 상상해 보렴. 할머니 멋지네요. 주말에 꼭 와서 같이 걸어볼게요.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가족과 마을의 연결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노력을 알게 된 후 복지관에 찾아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너희가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 대화는 가족의 단절을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며 복지관은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집은 다시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시니어들의 고통을 보여주며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쁜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만 소통하며 옆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잊고 살아가고 있나요?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편리함은 좋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연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남아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